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파인 오디오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요 빈티지 5가 출시되고서 이제 위아래 등급들이 좀 더 잘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뭐 8, 10, 12, 15 뭐 이제 그 아이소 플레이어 구경에 따라서 이렇게 좀 버라이어티가 있는데 좀 뭐가 있는지 좀 이렇게 좀 잘 안 보였던 분들이 이제 5가 보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제품들부터 하나씩 이렇게 좀 조명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일단 이 회사가 이제 빈티지 5가 출시가 되고 나서 보니까 라인업이 크게 보면 사실은 본인들이 원래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2017년에 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원래 하고 싶었던 이 디자인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빈티지 시리즈죠. 가구형 목재를 사용한 스코틀랜드산 호두나무를 외장 그 덮개와 탑하고 플래터 버텀에 쓰기 시작한 또 외장을 전부 다 이제 호두나무 쓰고 안쪽에 이제 자작나무로 브레이싱을 한 이 구조, 좀 진화된 박스형 스피커 이런 거를 이제 만들고 그거에 이제 약간 축소형, 축약형 가격을 낮추고 좀 더 그냥 반듯반듯하게 만든 그게 이제 빈티지 클래식인데 그냥 좀 부르기 편하게 그냥 클래식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만 클래식 시리즈가 나왔고 이 둘이 있기 이전에 사실은 파인 오디오의 어떤 정체성 같은 거를 미리 소개한 제품이 바로 F 시리즈였죠. 저희 참 다양하게 많이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라인업이 있어요. F 시리즈, 그 다음에 빈티지, 그 다음에 빈티지 클래식.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빈티지에서의 이제 막내 빈티지 5 여기 나오는 숫자들은 전부 다 이 아이소 플레이어 이 전부 동축형 구조에 있는 그 바깥쪽 미드 베이스 구경이 바로 제품명이 됩니다. 그리고 클래식 8 그 클래식 8 중에서도 이 빈티지 클래식의 유일한 그 스탠드 거치형인 8SM 스몰 모니터라는 뜻이죠. 스튜디오 모니터. 여하튼 그래서 요 SM 시리즈 요 8인치와 5인치 두 제품을 한번 각 시리즈의 막내인 두 제품을 비교해 보는 시간입니다. 둘이 가격도 비슷해요. 8SM이 사이즈가 큰 만큼 시리즈상은 얘보다 하나 아래 제품 라인업이지만 사이즈가 이제 8인치나 되다 보니까 가격이 5보다 조금 비싼 아주 약간 10% 정도 비싼 이 정도 그 정도 간격을 둔 두 제품입니다. 파인 오디오 얘기는 뭐 많이 이제 얘기를 드려서 많이 좀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2017년에 만든 이 회사는 그 종종 이제 말하지만 타노이 설계자인 폴 밀스 박사를 중심으로 이동을 한 그런 이제 설계자들이 그 원천 설계자들이 이제 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또 뭐 원치 않고 뭐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저희가 통칭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설립한 파인 오디오가 이제 2017년이었고 처음에 F 시리즈로 기존의 제품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좀 그리고 타노이와는 완전히 방향도 달라 보이는 비주얼이나 사운드적으로 그런 F 시리즈를 만들었다가 점점 이제 본인들의 원본 같은 그런 디자인, 박스형, 가구형 디자인으로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 기본적으로는 그 타노이와 많이 다른 부분은 일단 뭐 차별화 시키려고 하지만 뭐 타노이는 타노이의 방식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타노이가 또 이 얼마나 오래된 회사예요. 그래서 파인 오디오와는 서로 가는 길도 다르고 원래 만들어진 소위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관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쭉 오랫동안 그냥 멈춰 서도 바로 멈춰 쓰는 게 아니고 쭉 진행이 되는 그런 오랜 관록이 만들어낸 그런 관성 같은 사운드로 가는 게 타노이고 거기도 여전히 신제품들이 출시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약간은 뭔가 본인들이 만들고 싶었던 타노에 있는 동안은 자신들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했던 새롭게 또 한번 변신을 해보고 싶은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가지를 뻗어 나가고 있는 게 이제 파인 오디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파인 오디오의 방식은 가장 원천적으로 타노이와 다른 어떤 노선 자체가 다르게 설정이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동축 구조 이런 것도 뭐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다 다르지만 원리 자체는 비슷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안쪽에 베이스 리플렉싱 방식 이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인 오디오는 전부 어느 시리즈건 빈티지건 빈티지 클래식이건 F 시리즈건 아래쪽으로 다 포트를 내서 360도로 쫙 똑같은 방향으로
소위 이제 그 디퓨징이라고 하죠. 어느 방향이든 똑같이 이렇게 원뿔 모양의 뿔을 바깥쪽에 세워서 쫙 똑같은 방향으로 베이스가 유연하게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해산이 되게 이렇게 해서 베이스의 해상도를 얻어낸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에 F 시리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봐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박스형에서는 그걸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렇게 좀 그런 게 좀 특이할 이상이 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는데 이렇게 디자인을 보면 역시 똑같아요. 전후 좌우에 포트를 내서 역시 똑같은 360도 방향으로 전 방향으로 똑같이 분산이 되게 만든 그런 구조. 그래서 아래쪽에는 어딘가 원뿔이 있겠죠. 이렇게 그런 공통적인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알려드리자면 이게 하여튼 이게 똑같이 베이스를 다운 파일링으로 분산시키는 방식을 베이스 트랙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런 미드 베이스를 중심으로 가운데 정중앙에 똑같은 그러니까 동축으로 코엑시얼로 설계를 한 이 방식을 이제 여기서는 아이소 플레어라고 해요. 동일한 플레어란 뜻이죠. 동일한 반사각을 갖는.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본인들이 개발한 방식이 서라운드를 이렇게 사선으로 지금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전부 패턴이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파인 플룻. 뭐 서라운드의 여러 가지 원리, 뭐 서라운드의 그 앞뒤의 진폭 반경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엣지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해상도 자체를 똑같이 전면으로 갖다 똑같이 뒤로 후진하는 게 아닌 약간 사선으로 틀어지게 만들어서 생기는 어떤 공진의 방지, 뭐 이런 공진 제거 이런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아이소 플레어, 베이스 트랙스, 파인 플룻. 이게 모든 그 파인 오디오 스피커들의 어떤 어쿠스틱과 어떤 성능의 기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바로 전에 봤던 옆에 있는 빈티지 5. 빈티지 5는 현재 파인 오디오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제품이고 그만큼 바깥쪽 구경도 제일 가장 작습니다. 5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드 베이스는 5인치겠죠. 미드 베이스 5인치고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제품들은 전부 페이퍼나 펄프, 소위 그 셀룰러스와 펄프를 섞은 섬유사로 만든 그런 미드 베이스로 그런 소재로 미드 베이스를 제작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레진 플라스틱을 그냥 그대로 종이를 이렇게 그렇게 노출시킨 게 아니라 거기에 종이의 물성, 그 소위 이런 섬유사의 물성을 그대로 살린 채로 가운데 이제 얼만큼의 배합을 해서 플라스틱을 섞느냐, 코팅을 하느냐, 이게 사실 이게 이 집 사운드의 파인 오디오의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든 5인치 유닛과 중앙에 0.75인치. 이게 이제 제품마다 조금씩 뭐 티타늄을 쓰기도 하고 마그네슘을 쓰기도 하는데 상위 라인업들은 주로 마그네슘을 쓰는 그런 재질로 쓰는 그런 설계로 되어 있는데 빈티지 5 역시 0.75인치, 1인치가 채 안 되는 약 4분의 3인치죠. 그런 트위터가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시리즈 최상위 라인업답게 이 나무 구조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죠. 15인치짜리 빈티지 15는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그걸 그대로 제가 보기 거의 같은 비율로 축소시킨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부 다 스코틀랜드산 호두나무 그 원목 그대로를 바깥쪽을 그대로 인클로즈를 제작을 했다는 거. 사실 이게 나무 재질을 보기에도 나무 재질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필름을 붙이거나 이런 제품들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이 이렇게 언박싱 할 때 보면 전용 그 왁스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좀 나무를 이렇게 좀 약간 왁스를 먹여서 조금 더 광택 같은 거, 그 다음에 좀 더 멋있어 보이게 하는, 그리고 오랫동안 견고하게 건조하지 않게 습도를 줘서 쓸 수 있는 그런 왁스 같은 게 패킹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도 이 제품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앞에 배풀도 이 전면 배풀에서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뭐 다 이유가 있죠. 이렇게 만든 구조는 측면에서 이렇게 반사되는 이렇게 지향각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그 부분을 소위 이제 회절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다 노출되면은 그만큼이 다 소리가 반사가 될 텐데 여기서 어느 정도 회절을 상당히 깊이를 계산해서 그만큼을 상쇄시키는. 옆에 있는 클래식 5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안으로 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런 멋을 부리려고 가운데 5줄이가 있는데 요게 이 나무 재질과 색깔과 조금 여기 다른 패턴이 다른 그런 5줄을 안에다가 상간 방식으로 그 안을 홈을 판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는 방식이죠. 상당히 공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빈티지 시리즈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 전통의 소위 트위킹하는 그 노브를 둔 방식이죠. 상위 제품들은 2가지가 다 있어요. 이게 에너지, 그 데시벨을 좀 더 높여주고 낮춰주는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그 증감을 시키는 그 소위 음압을 증감시키는 에너지가 있고 프레젠스가 있어서 프레젠스는 2.5kHz에서 5kHz 대역의 그 소위 거기를 이제 중고역 높은 중역대에서 고역대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 대역에서의 그 음압을 조금 조정해서 사실은 이를 프레젠스라고 한 이유가 그냥 그 음압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스테이징의 크기를 조절하는 그 독특한 아주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조절하면 그 이제 뭐 그 미술종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길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스테이지가 얼마나 깊어지느냐 폭을 넓히느냐 요거 차이. 폭이 넓어지면 조금 깊이가 얕아지고 폭을 좁히면 깊이가 깊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는 하여튼 저거는 본인의 공간과 사용 제품 시스템 어떤 앰프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조절하는 방식이 좀 익숙해지면 상당히 유용한 그런 기능도 빈티지 5에는 여전히 유지시켜서 그리고 에버 자체도 그 좀 약간 고전적인 디자인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빈티지 시리즈는 뭐 저기 요 5만은 그 싱글 와이어로 돼 있어요.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굳이 저 두 유닛을 각각을 드라이브하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싱글로 이렇게 둔 단자도 좋은 거 쓰죠. WBT 그 단자를 쓴 그런 약간 하여튼 고급형의 어떤 디자인을 그대로 저희가 지난번에 이 제품 리뷰를 한번 했을 때 사실은 이 사이즈의 파인 오디오가 나온 거 특히 빈티지실에서 나왔다는 거에 상당히 반응들이 뜨거웠습니다. 여하튼 참고로 이 제품 가격은 300만 원이 안 되는 200만 원대 후반 가격대로 소비자가 기준으로 아주 좀 파인 오디오의 요 포맷 그리고 요 디자인 이런 거에 접근하기 아주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스탠드 하나만 견고한 걸 잘 구하면 상당히 그 사이즈를 초월하는 그런 사이즈 그런 사운드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상당히 퍼포먼스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재생 대역이 46Hz, 38kHz. 그 다른 이보다 조금 큰 파인 오디오 다른 큰 제품들보다 고역은 좀 더 많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38kHz까지. 그리고 스탠드 거치형 이 스피커 요 사이즈에 비해서는 대역도 상당히 넓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제품은 이렇게 무슨 라이프스타일이나 이런 제품이 아니고 사이즈만 작게 한 전체 사운드 밸런스가 전체 대역의 밸런스가 상위 제품들을 그대로 축소시킨 그런 제품이라는 그런 시선으로 보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바로 옆에 있는 빈티지 클래식 8, 클래식 8 SM 스몰 모니터죠. 이 제품은 이제 8을 그대로 아래쪽을 자른 게 아니라 8에서 이제 폭도 줄이고 그 다음에 스탠드 거치형에 맞게 그렇게 새로 그러니까 이게 북쉘프라고 하기엔 좀 큰 사이즈인데 그렇게 좀 스탠드 거치형에 맞게 폭도 좁힌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 처음에 들었을 때 8에 비해서 굉장히 장점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 8보다는 이제 뭐 가격도 조금 더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좀 오히려 스탠드를 적당한 걸 잘 쓰면 8을 이렇게 좀 어중간하게 다루는 것보다는 공간에 따라서는 좀 더 효과가 더 가성비나 이런 효율이 좀 더 좋을 거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저 파인 오디오 중에 제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죠. 이 제품은 당연히 이제 클래식 빈티지, 빈티지 클래식 시리즈의 전통대로 다른 것들 이게 마감이나 이런 것들을 나무를 좀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라운딩 지고 이런 것들은 포기하고 거기서 가격을 좀 빼고 반듯한 그런 그냥 자작나무 베이스로 그렇게 해서 플라이우드로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한 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는 그리고 배풀도 이렇게 나무를 쓰지 않고 그냥 이제 그 원목 마감이 아닌 바깥쪽에 이제 까만 플레이트로 검은색 플레이트로 마감을 한 조금은 그 뭐라 그럴까요? 난 거기까지 그렇게 굳이 돈을 더 드리고 싶지 않고 사운드 자체만 좀
사운드 똑같지는 않지만 일단 그런 것들을 조금은 싼 가격으로 나는 파인 오디오의 그 가구형 스피커를 쓰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능률이 이제 저 제품 외곽은 8인치 아이소 플레이어 유닛으로 되어 있고 똑같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베이스 트랙스 방식 아이소 플레이어 그다음에 파인 플룻 서라운드를 갖고 있는데 재질은 똑같이 바깥쪽은 페이퍼 셀룰로스 저 혼합 재질의 레진을 투입한 그런 8인치 유닛의 가운데 마그네슘 트위터가 여긴 1인치예요. 넓죠. 넓어진 것도 있지만 통 자체가 크기 때문에 능률이 옆에 있는 빈티지 5보다 좀 좋게 사실은 드라이브가 좀 더 앰프가 부담이 적다고도 할 수 있고 똑같은 앰프로 연결을 해서 같은 조건에서 소리를 내면 좀 더 큰 소리가 나죠. 91dB의 능률을 갖고 있고 대역도 5보다 당연히 넓습니다. 8인치나 되기 때문에 통도 크고 그래서 대역 이게 34에서 34kHz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빈티지 5는 고역의 대역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빈티지 5보다는 4kHz 정도 그 높은 대역이 조금 낮은 그 대역 한계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뭐 그거는 이제 못 들을 34kHz까지 해서 뭐 저희가 못 들을 음악들은 많지 않지만 그렇게 반대로 말하면 빈티지 5가 고역 특성이 좀 더 넓은 대역까지 낼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에너지와 그 프레젠스가 두 가지 노브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높은 대역을 좀 보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높은 대역과 낮은 대역을 보정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과 프레젠스 2.5kHz에서 5kHz 그 구간의 대역을 플러스 마이너스 3dB를 보정을 해서 사실은 실제 결과물은 음압의 보정보다는 그런 제목이 프레젠스듯이 이 기능의 이름이 그런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폭을 넓게 하느냐 깊이를 깊게 하느냐 그런 사실은 좀 더 좀 신통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하여튼 두 가지 노브를 다 갖고 있는 그리고 뒤쪽에 그 터미널도 로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 그래서 총 바이오 아링을 할 수도 있고 점퍼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4개의 터미널을 둔 그런 확장성은 좀 더 넓게 둔 그런 제품입니다. 당연히 이 제품은 용접기 크기 때문에 뭐 빈티지 8은 얼마 전에 저희 오디오 쇼 때도 봤지만 8인치 유닛을 가진 그런 우리가 아는 톨보이형 플로어 스탠딩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대로 바닥까지 다 내려온 그 사이즈를 그대로 유닛의 사이즈만 똑같이 하고 이 통만 줄인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구사하기가 좀 더 쉽다고 할 수 있는 8보다 그리고 좀 더 작은 공간에 쓸 수 있게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이 두 제품은 얼핏 보기에는 사이즈만 미드 베이스 구경만 다른 그런 두 제품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빈티지와 빈티지 클래식의 그런 약간의 계급 차이를 둔 처음부터 일단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바깥쪽 마감이 된 그 나무 재질 그 보드의 나무의 두께도 차이가 있지만 나무 재질에서 생겨나는 그런 음색의 차이도 좀 있고 용적이 더 큰 팔 쪽이 좀 더 양감이 같은 게 또 많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소리가 쉽게 나오거나 동일한 출력에서는 소리가 좀 더 크게 나오거나 이런 차이가 있는 두 대 제품이라서 두 제품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마 나한테 맞는 내 공간과 내 앰프에 맞는 혹은 내 취향에 맞는 음색 둘이 미묘하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품을 오늘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제품은 그럼 음악을 들어봐야죠. 오늘 시청은 이게 또 공전의 히트를 저희 지난번에 리뷰를 한 지가 올 봄이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그 오디오 랩의 옴니아로 오늘은 특별히 옴니아 저기 중에서도 지난번에 스트리밍을 저희 들어봤으니까 CD로 한번 옴니아의 CDP도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CD 성능 얼마인지 이게 CDT 6000 그 오디오 랩이 사실 CD 플레이로 되게 유명한데 CDT 6000의 그 트랜스포트 메커니즘을 그대로 심은 이게 사실 CD 성능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CD로 오늘은 한번 시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곡씩 빈티지 5를 먼저 그 다음에 클래식 8을 8SM을 나중에 둘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일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 내일의 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 안으며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밖에.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초조해져.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하루가 안타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벗고 행복해지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일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 내일의 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 안으며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밖에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초조해져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하루가 안타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벗고 행복해지길 네, 이게 사실 뭐 둘의 비슷한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회사 유닛, 같은 재질을 쓰고 있지만 서로 인클로즈 용접과 미드 베이스의 사이즈만큼의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실 거예요. 그게 좀 재밌죠. 둘의 용도와 성향이 본인의 사용자의 거의 맞는 성향이 서로 완전히 좀 대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옴니아는 뭐 이게 좀 많이 팔렸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디오랩이 이런 그냥 올인원 네트워크 인티앰프라고 이제 불러야 되는데 이런 걸 만든 게 처음이죠. 오디오랩은 오디오랩대로 뭐 8,000이나 얼마 전에 나온 9,000 이런 제품들 그런 제품들의 명성 원래 앰프로 시작한 회사의 명성답게 앰프 드라이브가 일단은 제품의 스펙이나 이런 사이즈에 비해서 상당히 유용한 스피커 드라이브 능력이 선택의 폭이 좀 넓은 그런 거로 좀 유명하죠. 이 제품은 제가 이거 리뷰할 때만 해도 그 룬이 테스트 중이었는데 그런 제품 보통 이제 그 단계를 지나가면 룬 레디 인증을 받게 되죠. 유무선 인터페이스들이 굉장히 뛰어나죠. 룬 레디 인증 이제 받았죠. 그다음에 풀 MQA 디코딩이 되죠. 그리고 이 다른 외부 디지털 기기를 연결해서 디지털 입력을 받으면 여기 또 굉장히 좋은 칩이 있죠. 사브의 거의 최고 사양 칩이죠. 9038 Q2M. 이게 32비트 768kHz까지 DSD 512까지 프로세싱하는 그런 DA 컨버팅 그 프로세싱 회로가 들어있고 그 스트리밍만 해도 24비트 191kHz 파일들을 스트리밍 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거 또 블루투스도 5.0 지원하고 하여튼 저 유무선 인터페이스는 다 갖추고 있고요. 다른 외부 뭐 플레이어나 이런 것도 연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요 CD 플레이어 기능 이것도 굉장히 뭐 오늘 CD는 저희 처음 들어봤는데 빠릅니다. 원래 오디오랩 CDP가 기능 자체가 좀 신뢰성이 되게 뛰어나요. 뭐 CDR로 이렇게 우리가 아는 구운 CD 소위 그런 것도 굉장히 잘 읽습니다. 그리고 빨리 읽어요. 그래서 제품에 예전에도 저 8000이나 6000 제품들이 그 CD 플레이어로서 명성을 날린 게 제품 자체가 막 대단히 고급스럽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일단 CD가 안에 들어가서 문이 닫히기만 하면 읽어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명쾌합니다. 뭐 이렇게 흔한 말로 버벅거리는 거 없이 CD 소리가 꽤 들어줄 만한 소리가 나온다는 거. 그런 것들로 명성을 날린 CD 플레이어가 여기 탑재되어 있습니다. 앰프는 성능이 AB 클래스로 50W인데 기왕이면 한 100W로 해주지 그러잖아요. 50W로 거의 부족함이 없는 소리가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그 리뷰할 때도 했던 얘기로 좀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 87데시벨의 빈티지 5가 드라이브가 이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이 제품 오히려 이 작은 스피커들이 그 46Hz까지 내려가는 대역을 해상도가 어긋나지 않게 그리고 적당한 양감을 트위터 상위 대역하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면 소리를 내는 게 사실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작은 스피커의 드라이브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인데 지금 들어보시면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 제품을 지난번에 그때는 이제 오디오랩 9000A 신형으로 시청을 했었는데 걔는 출력이 100W가 넘죠. 여하튼 딱 출력이 반인데 뭐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녹음에서 느껴지실 거예요.
이 리모컨 이거로 모든 기능들이 다 총 지원이 다 됩니다. 뭐 전원부터 볼륨, 그다음에 소스 선택, 그다음에 CD 플레이어는 뭐 이게 놓고 빼는 거랑 모든 뭐 저기 번호로 이제 트랙 고르는 것도 숫자 누르면 바로 동작합니다. 이거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는 것도 여하튼 이런 것들 신뢰감이 많이 가고 사실은 스피커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완성이 되는 그렇게 쓰라고 만든 사실은 라이프스타일 제품이지만 오디오랩의 앰플리파이어 시스템이 그 성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편리하기도 하지만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멈춰도 되는 그 정도의 음악 감상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시스템이죠. 다만 이제 뭐 예를 들면 그걸 이제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만 아주 하이엔드 앰프와 플레이어가 이제 뭐 기백만 원씩 최소한 하는 그런 것들을 조합하고 비교하면 끝에서의 어떤 섬세함이나 이런 콘트라스트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뚜렷하게 진해졌다 흐려지는 그다음에 공간을 아주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표현하는 능력 이런 것들에서 조금씩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것도 큰 차이도 아니고 요만큼이 부족한 이런 느낌은 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이 작은 폭 불과 한 1.5m 간격도 안 되는 이런 스페이싱을 하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했는데 뒤쪽으로 입체감이 상당히 잘 나타나는 거. 이거는 스피커의 그렇게 반듯한 스피커의 생김새 치고는 이 공간 표현이 사실 잘 되는 거는 상당히 그 공진이나 이런 회절에 대한 설계가 잘 돼 있다는 것도 되지만 앰프 자체가 스피커를 충분히 드라이브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아마 입체감이 잘 나타나실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이 시스템에서 제일 장점, 이 시스템을 만약에 고려하시는 분, 이 스피커에다가 앰프는 이대로 영상에 나온 대로 만약에 세팅을 하면 이런 소리가 좋겠거니라고 이제 그렇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건 역시 현악 합주, 뭐 독주도 그렇지만 클래식 현악이나 사람 보컬이 들어간 그런 상당히 이쁘고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음의 끝이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도드라지는 그런 디테일이 좀 살아나는 그런 음악들, 그런 데서 일단 장점이 발휘될 거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이 파인 오디오의 이런 동축 구조는 그런 음악들을 재생을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들었던 드보르작 교향곡 8번 3악장 이게 굉장히 진짜 아주 감성적인 이런 곡들이죠. 따라다다다다다 약간 민요 쪽으로 흐르면서 이렇게 살짝 댄서블한 그런 비트로 흐르는 이런 곡 굉장히 출렁거린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요 두 스피커에서 보면 둘의 느낌이 많이 다른 게 빈티지 5는 좀 더 타이트하고 좀 더 선명한 느낌을 주는 얘보다 8보다 상위 라인업의 제품답게 좀 더 뭔가 좀 공간 표현도 좀 좋은 사이즈가 작아서 생기는 그런 장점을 살려서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8 SM은 좀 더 스케일이 크게 나와요. 그리고 좀 넉넉한 출렁거리는 느낌이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쫙 밀려왔다가 싹 사라지는 이런 드라마틱한 표현이 8 SM 쪽이 좀 더 이 뭐라 그럴까요? 반경이 좀 넓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드보르작 8번은 요 둘의 차이, 그런 재생 특성도 상당히 서로 좀 차이가 나는, 또 어느 게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공간이 좀 넓다면 당연히 8SM 쪽이, 그다음에 공간이 작아도 좀 더 정교하게 어떤 공간과 음원에는 느낌을 좀 더 리얼하게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5가 좀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은 그런 둘의 차이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단 그 왈츠 포 데비 같은 빌 에반스 트리오의 이제 왈츠 포 데비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그 피아노로 시작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여러 악기들이 뭐 베이스가 들어오고 드럼이 들어오고 심벌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능력은 확실히 8SM이 공간을 역시 넓게 차지해서 지금 저희가 시청하는 공간에서는 우리 저희 AB 플라자 가운데 방이죠. 개인적으로는 여기 어느 방향에서도 가장 표준적인 어떤 어쿠스틱이 나오는, 그래서 좀 더
이 공간의 느낌을 좀 더 많이 살려주고, 사실 이건 뭐 빌리지 뱅가드 녹음이잖아요. 이 왓츠4 데뷔는 그런 공간을 표현하는 이런 느낌은 8SM이 좀 더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광활하고 입체적이고. 근데 역시 똑같아요. 여기서도 좀 더 컴팩트하고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느낌, 뭔가 성기인 느낌이 아니고 아주 밀도감 있게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는 느낌은 역시 빈티지 5가 좀 더 우세합니다. 그게 작은 사이즈의 그 트위터, 좀 더 핀포인트가 좀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그리고 뭐 구경이 5인치라서 이제 8인치에 비해서는 그게 조금은 더 이 공간의 표현이나 울림 반경은 조금 더 축소된 듯은 하지만 그만큼의 좀 더 정교한 표현, 정교한 어떤 묘사력은 빈티지 5 쪽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음압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볼륨은 빈티지 5를 들을 때는 볼륨을 한 3에서 4스텝 정도가 이 지금 옴니아 기준으로 조금 더 높게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 음압이 서로 거의 비슷하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역시 이 동축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아이소 플레이어 구조의 파인 오디오에서 가장 좋은 재생 중에 하나가 역시 김유나 같은 이런 여성 보컬, 집으로 고잉 홈 이런 곡을 들어보면 소위 호소력이 짙은 보컬이 이렇게 쭉 그 신금을 울린다고 할까요? 그 묘한 그 감정의 이 동요가 있어요. 역시 그런 보컬 곡은 이 파인 오디오가 가장 잘 재생하는, 막 대편성 클래식을 듣다가도 이 둘도 대편성 클래식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아까 드보르작 들어본 것처럼. 그러다가도 딱 솔로 보컬이 이렇게 딱 들어보면 좀 더 이렇게 나한테 좀 진지하고 좀 더 아까와는 좀 더 뭔가 좀 집중해서 음악을 듣게 되는 그런. 근데 그러면서도 좀 더 사람을 릴렉스 시키는 편안함이 좀 있어요. 이 파인 오디오의 이 구조와 어떤 어쿠스틱의 최종적인 도달 목표는 뭐냐면 그 아주 선명한 소리를 편안하게 들려준다는 거. 이게 사실은 서로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편안한 소리와 선명한 소리. 근데 이 평안한 어떤 어쿠스틱, 살짝 하모닉스가 생기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의 울림을 남긴, 진짜 약간의 울림이에요. 다운파링을 하면서 그런 불필요한 공진들은 다 제거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울림을 완전히 싹 빼서 이렇게 왜소하게 만든 베이스가 아니라 적당한 울림을, 그게 이제 절묘한 튜닝인데 그걸 남긴 채로 중앙에 딱 사람이 떠오르게 만드는 선명함. 근데 그 선명함이 날카롭거나 이렇게 뭐 굉장히 긴장감을 주는 선명함이 아니고 그만큼의 아주 얇은 떨림, 정교한 울림, 그렇게 해서 들리게 하는 선명함, 이런 약간 입체적인 레이어를 지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사실은 이 스피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둘의 차이도 말씀드렸듯이 8SM은 좀 더 풍성하고 큰 스케일과 울림이 큰, 그 다음에 대비가 큰 이런 사운드, 그리고 빈티지 5는 압축시켜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진지하게 들리게 하는 그런, 여하튼 두 스피커의 아주 묘한 대비가 쉽지 않은 이런 비교를 한번 같이 해볼 수 있는 자리에서 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옴니아, 이 50W의 오디오랩 옴니아가 둘을 동시에 쓰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앰프라는 것도 한번 같이 좀 확인해 봤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걸 확인이 되고 나면 이건 편리하기 위해서 쓰는 기능들, 그런 컨셉이 좀 더 강하다고 봤을 때 이 두 스피커의 능력을 좀 더 많이 끌어내시고 싶으면 여기에 더 좋은 앰프, 더 좋은 스트리머 붙이고 좀 더 사양이 높은 DAC를 사용하시면 이 제품들은 좀 더 훨씬 큰 성능들을 더 끄집어낼 수 있는, 좀 더 많은 성능들이 발휘되는 그 정도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스피커들이라는 얘기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AV 플라자에서 빈티지 5, 파인 오디오 빈티지 5와 클래식 8SM 이 두 제품을 흔치 않은 두 제품 비교를 같이 좀 해봤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과 혹은 여기서 응용해서 나는 좀 더 큰 게 필요하다. 그럼 80, 12, 15 그렇게 확장해 갈 수도 있는 그런 딱 어떤 좋은 그런 파인 오디오의 사운드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두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